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도움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면 세계의 생산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미얀마로 생산 공장을 옮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미얀마도 경제가 커지고 그렇게 군부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어 행복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족성이 특별한가 동남아 국가들 중 가장 치열한 반군부, 반독재, 투쟁심이 놀랍다. 마치 우리의 70년대 말 80년대를 보는 것처럼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경을스럽다. 멀지 않은 장래에 그들이 제2의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은 생각이다. 중국인민 따위는 감히 이룰 수 없는 걸 미얀마인들은 해낼 것으로 믿는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한 후에 접어드는 지금 양측은 어떠한 타협점도 찾지 못한 채 사태의 심각성만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단순히 유감만을 표명했을 뿐 소극적인 대처를 보여왔고, 이에 실망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까지 세우며 끝까지 군부 독재와 싸워나갈 뜻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군부 측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시민들의 기괴한 움직임에 크게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학생들을 필두로 뭉친 연합체 회원들이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위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죠. 사태가 갈수록 악화된 가운데 최근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선 유난히 북한과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여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군부 측이 주요 도로와 공항은행을 폐쇄해 출입을 불가능하게 했고 통신수단까지 장악하면서 국민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 상황 자체가 북한의 공산주의를 닮아가고 있다며 북한처럼 암울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선 연일 목숨을 걸고 시위를 통해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룬 한국을 롤모델로 내세운 것인데요. 이는 소극적인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제2의 한국처럼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에 불을 지르는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위대들은 트위터를 통해 이기면 한국이 되고 지면 북한이 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등 향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 또한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시민들은 군부의 협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공무원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임시정부인 연합의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시정부의 주된 목표는 미얀마 군부에 대적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 외국 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상태인데요. 상황이 이쯤 되자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던 국제사회에서는 점차 미얀마 군부에 대한 의미 있는 압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또한 군부로 향하는 돈줄을 옥죄겠다는 실질적인 제재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장이브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상원에 출석해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직접 겨냥해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득을 타격할 수 있는 대책이 조만간 발효될 것을 확실시했습니다. 애초에 군대라는 것이 모든 움직임이 돈과 직결되는 조직이다 보니 우선적으로 자금을 끄는 후 와해의 조짐이 포착되면 이후 군부를 몰아낼 수 있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속셈이었죠. 한편 한국에서 미얀마 사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유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벌어지는 가운데 이에 화답하는 시민단체의 수는 갈수록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 안 그래도 한풀 꺾인 군부 지도층을 골머리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호소문을 통해 매일같이 시민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지켜주는 세력은 전무한 상태고 심지어 군부는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과 각종 통신시설을 끊어버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등 사태의 시급함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가 아닌 유해 사태를 막기 위한 유엔의 개입과 평화유지군 파병 등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고 이날 한국의 단체들과 함께 주한 영국 대사관 정문에 모여 공개 서한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항이 불가능한
미얀마 시민들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현지 7개 지역에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셀프존, 즉 중립안전지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핵심 전력으로 한국군을 추천한 것이죠. 다만 직접적인 특수부대 파병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진입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파병은 가능할 것이라 판단. 과거 월남 전때와 마찬가지로 이는 전적으로 한국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을까 두렵다.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기 전에 평화유지군 정도라면 파견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반면 이 같은 임시정부와 유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던 미얀마 군부마저 크게 당황시켰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등 외신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얀마 군부에 있어 한국군의 존재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이웃나라로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부 독재 상황에서 월남전 당시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의 위상을 생생하게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거의 100일의 싸움에서 월맹군을 전멸지경에 몰아갔다든지 한 번 뜨면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한 미군조차 고립시켰던 개비굴 전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든지 마치 전투를 즐기는 듯한 고전적인 모습에 당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군의 존재란 오래전부터 공포 그 자체로 통했는데요. 남북전쟁 때 국제사회의 눈물겨운 도움을 받았던 전례로 볼 때 평화유지군 파병이 결정될 시 그 안에 한국군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고 게다가 월남전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해진 한국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문은 군부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부의 지도자인 아웅 hlaing은 과거 젊은 시절 월남전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했는데 자국 내 내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국군이 파병되자마자 베트콩과 월맹군에게 있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 됐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한국군이 구사한 전술의 일부를 군사교본에 도입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죠. 한편 평화유지군이라는 최악의 수가 나온 상황에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군부 측은 기존의 노선을 급수정하고 소수민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소수민족 대표를 설득해 대대적인 반군부 연합시위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기존에 이들을 홀대하고 탄압하는 대신 군부 측 인사를 내보내 화해의 제안을 내건다거나 분쟁에 관해 일방적인 휴전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임시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와중에도 일부는 군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등 이들과 협력을 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시민인 버마족 외에도 소수민족 연합까지 군부에 대항할 경우 평화유지군의 개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과 그 시기 또한 크게 단축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파병을 요청한 사사 특사의 발언에서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이 계속되는 와중에 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군부를 떠나 도망치고 있고 결국 쿠데타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는 발언이 사실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곧 한국군의 개입 자체만으로 군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상당히 센 척하는 미얀마 군부는 사실 그 속내를 뜯어보면 정말 형편없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웅 hlaing 아래 결집한 쿠데타군은 무려 40만이라는 머릿수를 자랑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간신히 총만 들고 있는 평범한 병사들일 뿐 전투기나 탱크는 커녕 이렇다 할 전차나 포병 전력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협조적인 군부답게 중국산 85식 장갑차 250대를 중심으로 90식 55대와 MT, LB 98대가 존재하지만 생소한 이름답게 이들은 꽤나 구식으로 실전에 전술적으로 쓰이기 어려운 데다 자주포 역시 중국산 155mm이 대부분이라 이쯤 되면 파괴력을 떠나서 정확도를 기대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그 외 전투 헬기로는 하인드 9기가 전부 최대 전력인 육군이 이 지경이다 보니 해군과 공군의 상황은 입에 담기도
뭐한 아무랑 그 자체인데요. 미얀마 해군은 최근 3,000톤급 프리깃 2척을 도입함으로써 도합 5척의 프리깃과 1,150톤급 초계함 2척, 그리고 19척의 미사일 고속함정을 보유하게 됐지만 나머지는 그저 경비정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공격 목적이라기보단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구색 갖추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군으로 넘어가면 미그 29기와 미그 317I, 그의 J7 24기 등 역시나 해군 못지않게 처참한 수준으로 한국으로 치면 거의 80년대 초에 가까운 전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화유지군을 대상으로 해공군이 동원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육군 하나만으로도 한국군을 상대로 미얀마 군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현지 시민들을 돕기 위해 파병된 한국군을 만약 공격하기라도 하는 날엔 그 뒤에 버티고 있을 한국의 기갑부대와 포병대대의 맹렬한 포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고 군부 측이 적어도 정상적인 조직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한국군에게 도발은커녕 무조건적인 협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군 모두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이기에 군부의 만행을 좋게 봐줄 리 없기 때문이죠. 파병한다면 최고의 장비와 정신으로 무장했으면 합니다. 미얀마군이 객관적으로 한국군에 크게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방만한 대처는 있을 수도 없으니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미얀마 국민들 힘내시고 어서 빨리 국제평화유지군이 파병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